아이들은 도대체 왜 부모한테도 가면을 쓸까? 왜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우쭐하고 자기 속마음을 말하지 않을까? 왜 부모 앞에서조차 가면을 쓸까?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겨내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세 가지 방법에 오늘 엄마로서 하루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오늘 엄마로서 나는 나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길게 보내면서 제 어떤 속내가 아이한테 그대로 드러난 느낌? 그래서 유튜브를 찍을 때 제 모습과 실제 아이를 대할 때 제 모습이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가 유튜브 속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늘 저랬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완벽한 엄마로서 늘 노력하고 좋은 엄마로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 가면을 이제 훌쩍 벗고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아이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이도 방학 때 편안하지 못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들 그런 가면 하나씩은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좋은 엄마인 것 같은 가면. 그런 가면들을 하나 쓰고 있는데 실제 내 모습은 내가 알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 모습.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 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못해서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때마다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하나씩의 가면을 아이들은 안 쓰고 있을까요? 아이들도 어쩌면 부모 앞에서 괜찮은 척, 잘하는 척 하는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임포스터라는 책을 참고해서 아이들의 가면, 도대체 어떤 가면일까 생각해 보고요. 그 가면을 자연스럽게 엄마 앞에서는 벗을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앞에서 쓸 수 있는 가면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잘하는 척하는 가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짜잔 하고 시험 점수가 나왔을 때 90점이야 혹은 100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실제로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엄마 나 100점이야 90점이야 했을 때 엄마가 우와 잘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 과목 이 부분은 조금 자신이 없는데도 아이 이 정도는 됐지 라고 하면서 점수로 이렇게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완벽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가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면은 오히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그런 가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다 잘해내면 부모님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될까봐 너 이거 이렇게 잘했네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 있죠. 뭘 그 정도 가지고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의 판단을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겸손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딱 가리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가면도 쓸 것 같은데요. 아이들 이 가면들을 어떻게 하면 엄마 앞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도 소중하다.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걸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노하우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한테 실패할 기회를 마음껏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낮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속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점수를 생전 이런 점수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받아보지 않았는데 이런 점수를 내 아이가 받아오다니 하면서 놀랬긴 했지만 겉으로는 너무너무 의연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구나. 빵점을 맞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야.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빵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어릴 때 받아봐야 돼. 어릴 때 그거를 받아보면 이제 나는 빵점에서 올라갈 것밖에 없네 하면서 점점 점점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중에 네가 커서도 와, 내가 그때 빵점 맞았었지 하면서 기억할 만한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저 또한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아이가 그러면서 빵점이라는 게 그렇게 또 부끄럽거나 창피할 만한 일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실패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이 실패할 기회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부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아이들이 자신의 가면을 쓰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세요. 초등학생은요, 더 많이 새로운 분야에 가서 도전했을 때 너는 도전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 근데 아이들이요, 그 성과에 대한, 성취에 대한 엄마의 기대를 모를 것 같지만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가면을 벗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새로운 다양한 것들에 네가 도전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네가 대단하다고 느낀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우리도 어려서 그렇게 다양한 새로운 곳에서 경험을 했을 때 모두 다 성공할 것 같으세요? 못하거든요. 아이가 그 정도 해내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실패할 기회를 많이 많이 주시는 것, 그것이 아이가 건강하게 메타인지도 키우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사춘기에도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믿어 라는 신뢰가 아이들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아이가 10점이든 20점이든 이만큼의 재능을 갖고 있든 이만큼의 재능을 갖고 있든 나는 너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왜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나 교재 사야 돼가지고 5만 원 필요해요. 뭐 해야 돼가지고 10만 원 필요해요. 라고 하면 엄마가 한 번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제가 뭐 교재 살게 하면서 5만 원 가져갔다가 교재는 2만 원 사고 3만 원 다른 데 쓰거나 술 마시거나 노는데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엄마는 그거를 의심하거나 너 그 돈 어떻게 썼는지 교재 가져와 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절대적인 믿음이 나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렇게 대놓고 믿어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엇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부모도 촉이라는 게 있고.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상황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는 힘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합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요,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이한테 자꾸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은 곧 용기와 배포를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메타인지는 시작이 돼요. 나 자신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모르는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규율대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아이가 거기에서 숨 쉴 틈을 찾을 수가 없죠. 실수를 극복하고 그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나는 발전할 수 있다. 불완전함이 나를 키운다. 실수, 실패가 나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자꾸 아이한테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실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기반 삼아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전해서 실패한 것, 실수해서 얻어낸 것, 그것 또한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을 조금씩 채워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내가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생긴 그 모양, 그 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그런 가면을 쓰지 않고도 자기 자신의 그대로 모습에서 원점을 두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가면이 필요하죠. 네, 직장에서의 가면, 사회에서 가면, 집안에서의 가면, 그거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에티켓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면이고요.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감추는 가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어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나 자신 그대로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야 메타인지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키워주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이러한 세 가지 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아이들은 도대체 왜 부모한테도 가면을 쓸까? 왜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우쭐하고 자기 속마음을 말하지 않을까? 왜 부모 앞에서조차 가면을 쓸까?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겨내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중학 탐구 생활입니다.